안녕하세요. 오디오로 듣는 키워드 경제입니다. 오디오로 듣는 키워드 경제는 경제 이슈와 경제 상식을 키워드 중심으로 풀어나가는 팟캐스트입니다. 네이버 오디오 클립과 iOS 팟캐스트, 팟빵에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도 영상을 올리고 있으니 많은 구독과 공유 부탁드립니다. 유튜브에서는 경제 유캐스트나 오디오로 듣는 키워드 경제라고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리드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팟캐하는 김 기자입니다. 네, 오늘 비가 오고 있는데 비가 지금은 그친 것 같네요. 비가 오는 날 김치전인가 파전인가 먹죠? 그쵸, 막걸리에. 네. 예. 파전과 막걸리를 먹지만 저희는 녹음을 하러 왔습니다. 예. 바로 들어가 볼게요.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합의될 것 같다가도 또다시 양끝으로 치닫고 있어요. 사실 예전에도 한번 무역 전쟁에 대해서 다뤘었는데 다시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왜냐하면 이게 끝날 것 같다가도 계속 이어지고 뭔가 새로운 소식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 번쯤 다시 짚어줘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현재 상황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지난 3월까지만 해도 그래도 협상의 이런 가능성이 보이기는 했어요. 하지만 2019년 5월 다시 결렬이 되었죠. 미국 정부는 다시 중국 통신 장비 업체 화웨이 제재를 발표를 했어요. 여기에 구글과 인텔, 퀄컴 등 미국 기업들은 물론 세계 1위 반도체 설계 회사인 영국의 ARM도 동참을 했습니다. 좀 더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은 것으로 보이는 거는 와이파이 연맹과 SD 메모리 카드 기술 단체인 SD 협회에서도 화웨이의 회원 자격을 취소를 했어요. 이게 이제 이 회원 자격을 취소를 했다는 게 이제 화웨이의 그런 기술 표준을 다른 데서 사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이제 높은 거죠. 그렇다 보면 화웨이는 아무리 좋은 기술의 그런 제품을 만들더라도 다른 그런 제품에 호환이 되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이죠. 그렇죠. 네. 이렇듯 중국과 미국의 이런 무역 전쟁이 정치적 대결에서 이제 민간 기업의 대결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셈이에요. 화웨이 스마트폰은 또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좀 그동안 사용을 했었고, 그리고 모바일 AP인 화웨이 기린 AP는 ARM이 없으면 안 됩니다. 물론 화웨이가 자체 OS가 있기도 하고, 자체 운영체제가 있고, 또 화웨이가 ARM이 아닌 삼성전자나 대만의 미디어텍의 AP를 사용할 수 있지만, 그게 가능할지는 좀 약간 미지수예요. 왜냐면 삼성전자가 화웨이랑 할지 안 할지도 사실 모르는 상황이고, 대만의 미디어텍의 AP는 사실 ARM보다는 약간 좀 낮은 사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괜히 보니까 삼성전자나 대만의 미디어텍이 화풀이 대상이 될까봐 걱정되네요. 네, 그래서 이제 같이 화웨이와 손을 안 잡을 수도 있을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화웨이는 지금 겉으로는 당당하게 우리는 괜찮다 이렇게 발언을 하고 있지만 사실 속으로는 많이 떨고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은 화웨이 제재에서 이제 그치지 않고 더 심한 제재를 하고 있어요. 인공지능, 로봇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도 기술 이전 금지 조치를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해요. 이는 중국 제조 2025를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기술을 중국으로 이렇게 이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제재를 이제 검토를 하고 있고요. 또 자국 통화 가치를 의도적으로 낮추는 국가에 대해서 관세 폭탄을 부과하겠다라고 이렇게 미국 정부가 경고를 했다고 해요. 대상 국가는 언급을 하진 않았지만 누구나 알고 있듯이 타깃은 중국입니다. 중국이 자국 수출에 유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통화 가치를 낮추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예. 이를 이제 견제하기 위한 발언이겠죠. 아무래도 미국이 관세 폭탄을 한다라고 했을 때 중국은 그러면 우리 좀 수출 기업을 지원해줘야지 하면서 이렇게 이제 통화 가치를 의도적으로 낮출 수도 있기 때문이죠. 무역 전쟁은 사실 자국의 수출을 늘리고 수입을 줄이는 약간 이런 보호 무역 전쟁을 보통은 의미했었고 사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도 이러한 양상을 보였었는데 지금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단순히 수출입의 문제를 넘어선 것으로 보입니다. 갈수록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의 여파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우리나라
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도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수출 주도 국가이고 미국과 동맹 국가로서 미국과 중국 중 어느 한 곳에 편만 들기 어려운 상황이죠. 그러니까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라는 게 괜히 나오는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진짜. 네. 근데 미국은 또 약간 어느 쪽 한 편을 들기를 원하는 약간 예. 그런 뉘앙스를 보이기도 하고 있어서 우리나라는 좀 약간 좀 그쵸. 정말 새우등 예. 터지는 그러한 상황이기는 해요. 사드 사태도 미국 장비를 미국이 직접 들여다 놓은 거고 네. 미국이 정보를 보는 건데 괜한 우리한테는 화풀이하고 진짜. 그러니까요. 또 이제 사드 보복이 또 다시 일어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두려움에 떨고 있기는 한데요. 우선 한국의 10대 무역국 1, 2위를 살펴보면은 중국과 미국이에요. 산업통상자원부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비중이 전체 이제 2019년 기준으로 중국으로부터 이제 받는 이제 수출하는 그런 비중은 전체에서 24.4%고 미국이 13.3%예요. 예. 두 국가 다 뭐 적지는 않은 규모죠. 그리고 미국은 특히나 좀 이제 우리나라랑 동맹 국가로도 엮여 있고 국가 정치적으로도 좀 많이 엮여 있죠. 그리고 중국은 우리나라 수출의 버팀목입니다. 만약에 미국을 선택할 경우 앞서 말씀드렸듯이 중국은 다시 사드 보복에 이은 다른 보복을 할 수도 있고요. 사드 보복이 이제 겨우 회복하고 있다라고 약간 이렇게 좀 판단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까 좀 불안하기는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화웨이 등 이제 그런 중국 제재에 동참하라고 하는데 이러한 미국의 요구를 무조건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여전히 북한 제재 등과 관련해서 미국은 우리와의 중요한 대화 상대이고 또 전 세계 경제와 금융은 미국의 입김에 좌지우지 되기도 합니다. 만약에 미국이 막 좀 더 강하게 뭐 중국 제재에 동참하라라고 했는데 우리가 안 한다면 미국이 우리나라 그런 수출품에 대해서 무역 관세를 좀 높게 이렇게 책정을 할 수도 있고 또 환율 문제를 걸고 넘어질 수도 있어요. 항상 뭐 우리나라가 뭐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그 경계선에 좀 약간 왔다 갔다 하고 있기는 하거든요. 사실 일부에서는 좀 미국이 중국을 이렇게 제재하는 상황에서 중국의 빈자리를 우리가 다시 노리는 전략을 이렇게 언급하는 사람도 있어요. 과거 우리나라의 저렴한 인건비를 활용을 해서 다양한 공산품을 만들어서 미국을 수출을 했었어요. 이 덕분에 뭐 이제 수출 주도국으로 뭐 성장하기도 했지만 중국이 사실 이거를 좀 저렴한 그 인건비로 밀어내기 시작을 했었죠. 우리나라 인건비가 조금씩 오르는 반면 중국은 여전히 인건비가 저렴했기 때문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 구조도 좀 이에 맞게 우리나라가 변화를 했어요.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바로 수출되는 비중이 줄어들고 우리나라가 중간재 역할을 하는 그런 경제 구조가 지금 현재 상황이고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어느 정도 제품을 만들고 중국으로 넘기면 중국에서 이 제품을 완전히 완성한 다음에 미국으로 수출하는 그런 프로세스가 많아요. 어느 정도로 이제 수출 구조가 이렇게 바뀐 것인지 보면은 20년 전인 1990년 상황을 보면 한국의 무역국 1위는 미국으로 20.5%의 비중을 차지를 했었고 2위가 일본으로 11.0%, 3위가 중국으로 9.5%였어요. 그 1999년인 거죠? 아, 네네네. 예. 1999년입니다. 네, 그래서 20년 전인 1999년에 보면 중국으로 수출을 했던 게 9.5% 비중에서 지금은 24.4%니까 우리나라의 이런 수출 경제 구조가 많이 바뀌었다는 걸로 좀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절대액만 놓고 봤을 때 정말 이때랑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또 많잖아요. 또.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미국으로 수출을 하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나라에게 뭐 단기적으로 혜택이 돌아오지는 않고요. 현재 중간재 역할을 하는 경제 구조를 이제 다시 바꿔야 하는데 그러려면 뭐 공장도 다시 설립을 해야 되고 사실 쉽지 않은 일이죠. 만약에 이렇게 경제 구조를 바꿨는데 중국과 미국이 화해를 했어요. 그러면은 또 우리나라는 또 이제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그런 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쉽게 바꾸지는 못하고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혜택을 보는 거는 좀 크진 않을 것 같아요.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화웨이
대신 통신 장비로 뭐 삼성전자의 제품이 쓰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중간재 역할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삼성전자의 그런 반도체나 뭐 이러한 부분이 중국으로도 많이 수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좋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통신 장비도 화웨이가 세계 1위긴 한데 설사 화웨이를 안 쓴다고 하더라도 네. 삼성전자 걸 쓴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렇죠. 사실 예. 통신 장비, 저는 삼성전자가 통신 장비를 만드는지도 사실 좀 음. 잘 몰랐었어요. 예, 뭐 노키아도 그렇고 예. 뭐 에릭손도 그렇고 유럽에 또 유수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네. 쉽지 않을 겁니다. 삼성전자 네. 입장에서도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미국과 중국의 그런 향후 협의 가능성은 없을까라는 이제 의구심이 들으실 수도 있어요. 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말을 보면 5월 23일 날 중국과 무역 전쟁을 끝내기 위해 합의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합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계속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크게 와닿지는 않아요, 사실 저는. 요번 뻐꾸기 날리는 거 보면은 예, 네. 북한 때도 그렇고요. 진짜. 항상 이렇게 제재를 되게 강하게 했다가 예. 약간 이런 말을 한 번씩 이렇게 밀당을 굉장히 잘하죠. 중국은 이 미국의 이러한 공격을 잠자코 보고 있진 않겠죠. 히토류 수출 금지 카드를 만지고 있다고 합니다. 히토류는 전자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그러한 소재고요. 전 세계 히토류 생산량의 95%를 중국이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 그 조오도 사건으로 중국과 일본이 한창 분쟁을 일으킬 때 네. 그때 요 히토류 수출을 옥죄면서 일본의 항복을 사실상 받아낸 적이 있긴 하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근데 이 히토류 같은 경우에는 북한에도 많이 매장이 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정말 이 기회를 활용해서 이렇게 북한의 수출을 늘릴 수 있는 가능성도 있겠지만 그러려면 사실 이 기술을 먼저 확보를 해야 되고 아직 그러한 기반이 다 닦여져 있지 않기 때문에 북한에는 단기간에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중국이 만약에 진짜 이런 히토류 수출 금지 카드를 내세우면은 좀 타격은 있긴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또 이제 자본 시장에서는 중국이 미국의 자본 시장으로부터 이렇게 자금 조달하는 것을 차단하는 방안을 이제 미국에서 좀 거론하고 있기도 해요. 많은 글로벌 기업들은 미국 증시에 상장을 하고 이를 통해서 자금 조달을 합니다. 알리바바도 미국 증시에 상장을 했었죠. 미국은 세계 최대 자본시장이기 때문에 다른 어느 국가에 상장하는 것보다 사실 미국 증시에 상장하는 것이 더 많은 자금 조달을 할 수도 있고 네. 그래서 현재에도 뉴욕 증권거래소나 나스닥 시장에는 총 33개의 중국 기업이 상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에도 좀 많은 중국 기업이 이런 미국 증시에 상장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해요. 하지만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미중 무역 전쟁은 중국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는 전쟁이기는 해요. 지난해 미국의 대중 수입액을 보면은 5,050억 달러인데 반해서 중국의 미국산 수입 규모는 1,299억 달러예요.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무역 불균형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긴 하네요. 엄청 차이가 크네요, 진짜. 네, 근데 사실 미국이 거대한 이런 그 소비 국가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수입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수입을 하고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사실 미국에서 이렇게 미국과 중국이 서로 관세 폭탄 카드를 쓴다고 하면은 미국이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중국은 미국에 비해서 이렇게 수입하는 규모가 적기 때문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뭐 미국이 상대적으로 유리하고 또 기축통화 달러를 미국이 가지고 있는 이상 중국이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만에 하나 진짜 이게 그 옆나라 뭐 한국이든 아니 동남아든 아시아든 어떻게든 상관없이 그냥 나 몰라라 그냥 미국이 금리를 올려버리면은 네, 바로 그냥 직격탄이 그냥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이제 미국이 중국에게 많은 돈을, 그러니까 달러와 부채가 많이 중국에 있기 때문에 미국의 그런 금리 인상이라던가 이런 문제에 되게 예민할 수밖에 없고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 이전에 많이 언급을 드렸었죠. 기축통화 에피소드나 중국의 경제 성장의 한계 이러한 에피소드를 들어보시면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예, 또 뭐 중국의 그림자 금융, 또 지방 그 정부의
그 뭐죠? 부채. 그 부채. 네. 여러 가지 또 먼저 산적해 있기 때문에 요것 때문에 언제든 중국 경제가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로 이게 계속 오래가는 건 원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중국은 오래가는 걸 원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게 중국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라서 사실 예. 그래서 사실 미국 금융가에서는 미국 주식을 팔고 미국 국채 비중을 늘리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어요. 이 의미인즉슨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장기화될 것을 예상을 하고 있다는 의미예요. 예. 경제 불확실성이 길어질수록 투자자들은 안전자산인 채권에 관심을 보이죠. 이렇게 채권 비중을 늘렸다는 거는 경제 불확실성이 길어질 거라는 의미고 그거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아무래도 큰 축을 차지하고 있겠죠.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은 과연 언제 끝이 날까요? 사실 한국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좀 빨리 끝이 났으면 그쵸. 좋겠습니다. 예. 너무 불확실하기도 하고 우리나라 경제도 아직 그렇게 좋은 편도 아니고. 뭐 옛날 뭐 명나라 후금 싸우듯이 뭐 이러고 있으니까 진짜 우리 입장에서는 참. 네. 근데 아마도 미국 대통령 선거가 좀 끝나야 어느 정도 이렇게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하고 있어요. 저는 트럼프는 현재 대통령이지만 사실 타고난 사업가죠. 미국과 중국뿐 아니라 전 세계 경제의 이런 불확실성을 높이는 무역 전쟁을 계속 이끌고 가는 데는 사실 이유가 있습니다. 트럼프는 아메리카 퍼스트, 미국 우선주의를 외치면서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아메리칸 퍼스트를 놓치기 싫어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또 재선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 이끌고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대통령 선거는 언제일까요? 2020년 11월입니다. 아직 1년 더 남은 거예요? 네, 아직 1년이나 더 남았고 1년이나 더 길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남의 나라 사실 미국 대통령이 뭐 8년이긴 해도 예. 이렇게 한 해 얼마 남았지 보면서 세본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긴 한데 요분은 정말 길게 계신 것 같아요. 네, 예. 그렇습니다. 정말 바람잘 날이 없는 것 같아요. 예. 아니 게다가 보면 예전에 80년대 플라자 합의가 유명하잖아요. 네. 사실 어떻게 보면은 독일이랑 일본이랑 그 팔을 꺾어서 예. 그 자기네들 어쨌든 통화 가치를 높이고 달러 가치를 낮춰서 그 본인들이 유리한 대로 끌고 갔는데 당시에는 소독이랑 뭐 일본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게 얘네들은 내수 시장이 넓지가 않으니까 네. 사실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갈 수밖에 없던 구조였는데 사실 중국 입장에 봤을 때는 드넓은 내수 시장이 있겠다. 그렇죠. 내수 시장은 아주 탄탄하죠. 게다가 뭐 자원도 좀 있겠다. 인구도 네. 있겠다. 한번 해볼 만하다 생각을 해도 장기적으로 계산을 따져봤을 때는 아직은 아닐 거다. 네. 라는 계산하고 있지 않을까. 그래도 미국이 좀 더 센 것 같고 그렇다고 그런 플라자 합의 같이 중국이 좀 수그려 들어가지는 또 않을 거라는 그렇죠. 전망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런 일본과 독일의 사례들을 예. 너무 많이 봐왔고 또한 독일과 일본은 사실 선진국이 된 상황에서 그런 걸 겪었지만 중국은 아직 예. 선진국이랑 하기에는 좀 약하죠. 게다가 또 동맹국이잖아요. 뭐 물론 일본이랑은 또 피 터지게 또 싸우다가 이제 거의 좁혔지만은 예. 네. 그래도 동맹국인데 중국이랑은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의 그 세계 질서를 놓고 대척점을 이룰 또 상대 국가다 보니까 미리 기선 제압을 하자는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진짜.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좀 빨리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빨리 마무리가 되지는 않을 것 같은 예. 그렇습니다. 네, 오늘도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